그래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님과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한 인물의 추모 칼럼입니다. 지난 10월 20일에 88세로 별세한 최창규 전 국회의원에 대한 글인데요. 사실 저희도 처음엔 그냥 전직 국회의원 부고기사구나 하고 좀 가볍게 생각했는데 읽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이건 뭐 거의 150년에 걸친 한 가문의 정신이 4대에 걸쳐서 어떻게 이어져 왔나 이걸 보여주는 거대한 서사시 같았어요. 맞아요. 구한말의 대표적인 항일 의병장이었던 명남 최익현 선생부터 시작해서 네, 그 증손자인 최창규라는 인물의 삶을 통해 그 정신이 어떻게 현대까지 살아남았는지를 추적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 칼럼을 나침반 삼아서요. 한 사람의 삶이 어떻게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을 담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정신을 계승한다는 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칼럼을 보면 이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그리고 사실 가장 좀 의아한 부분이 바로 성장 배경이에요. 그 교육 방식 말씀이시죠? 네. 고조 부인 연암 선생의 영향으로 신학문을 안 배우고 집에서 한학을 공부했다고요. 솔직히 이걸 처음 읽었을 땐 이거 시대에 뒤떨어진 고집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남들 다 영어 배우고 뭐 서양 기술 배우러 유학 가던 시절에 혼자 옛날 글마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 의문이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분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시 엘리트라면 당연히 신학문을 배워야 했어요. 그게 뭐 출세의 길이기도 했고 근대화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다들 생각했죠. 네, 시대적 사명 같은 거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집안은 완전히 거꾸로 간 겁니다. 그 선택이 바로 증조 부인 면암 최익현 선생의 그 철저한 항일 정신, 외놈의 글은 배울 수 없다는 네, 그 꺾이지 않는 정신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건 단순한 교육 방식의 선택이 아니라 일종의 저항이었던 셈이죠. 저항이요? 교육이 어떻게 저항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시 일본이 가장 먼저 손댄 게 교육이었잖아요. 맞아요. 조선의 정신을 흐리게 하려고. 네, 식민지 백성으로 만들려고 신식 교육을 내세웠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우리 것을 가르치겠다고 버틴 겁니다. 이건 뭐랄까, 외부 지식을 받아들이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게 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였죠. 절체성을 심어주는 과정이로군요. 바로 그거죠. 너는 항일 의병장의 후손이며 그 정신을 이어받은 사람이다라는 걸 그냥 뼛속 깊이 심어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른 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남들이 미래를 향해 막 달려갈 때 이분은 오히려 과거로 달려가서 자신의 뿌리를 더 단단하게 붙잡은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그 선택이 어떻게 미래를 위한 단단한 뿌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정체성이란 게 그런 거니까요. 내가 누군지 모르면 세상의 흐름에 쉽게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나는 누구다라는 중심이 확실하면 나중에 어떤 새로운 학문을 배워더라도 그걸 굉장히 주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최창규 전 의원은 나중에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에 진학해서 교수가 되기까지 하거든요. 결국엔 현대 학문도 다 하셨군요. 그럼요. 한학으로 다져진 그 인문학적 소양과 민족의식이라는 단단한 그릇이 있었기에 서양의 정치학이라는 새로운 내용물을 담아도 흔들림 없이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처럼 보였는데 가장 근본적인 것을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이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그 뿌리가 있었으니 학자로서 또 1981년에 정계에 입문해서 이선 국회의원을 지낼 때도 흔들림이 없었겠군요. 네. 그런데 보통 거기서 커리어가 마무리되잖아요. 근데 이 칼럼은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어서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은퇴 후에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은퇴 후에는 뭐 조용히 여생을 보내거나 과거의 영향력을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이분은 전혀 다른 길을 가죠. 칼럼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직생활 이후에 그의 진면목이 더 빛을 발합니다. 진면목이요? 네. 바로 자신의 뿌리를 지키고 세상에 알리는 역할, 즉 수호자로서의 삶을 시작한 겁니다. 그 첫걸음이 1992년 제3대 독립기념관 관장으로 취임한 것이었죠. 독립균형관 관장이라 정말 상징적인 작이네요. 항일 의병장의 후손이 대한민국 독립정신의 심장구 같은 기관의 수장이 된 거니까요. 그렇죠. 근데 잠깐만요.
독립운동사 전문가도 정말 많았을 텐데 굳이 전직 정치인을 관장으로 임명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당시 뭐 비판적인 시선 같은 건 없었는지 궁금해지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런 시선도 있었을 수 있죠. 하지만 최창교 전 의원이 관장이 된 건 단순히 명망가의 후손이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그는 학자로서 또 정치인으로서 독립운동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어떻게 계승할 것인가에 대해 평생을 고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있나요? 그가 관장으로 취임해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시 독립운동사 연구는요, 주로 상해 임시정부나 광복군 같은 엘리트 중심의 활동에 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좀 주류 역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런데 최 전 의원은 끈질기게 저항했던 민초들의 역사, 이름 없는 백성들의 투쟁이었던 의병의 역사를 독립운동사의 중심으로 가져오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의병의 역사를요? 네, 자신의 선조가 걸었던 길을 재조명하는 걸 넘어서 그 길을 역사의 당당한 주류로 복원시키는 작업을 한 거죠. 이건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칼럼이 말하려는 건 그가 단순히 할아버지 기념 사업을 한 게 아니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오히려 자기 가문의 역사를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라는 더 큰 그림의 중심으로 옮겨놓은 훨씬 거시적인 작업을 한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자신의 뿌리를 찾는 일이 곧 나라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과 같다는 걸 명확히 보여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 그의 행보는 멈추지 않습니다. 1998년에는 제25대 성균관 관장을 맡게 되는데 이게 또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독립기념관에서 성균관이라니. 얼핏 보면 전혀 다른 방향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는 근대사의 저항 정신을 상징하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상징하는 곳이잖아요. 이걸 어떻게 연결해서 봐야 할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증조부인 면함 최익현 선생의 항일 정신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위정척사 사상이라는 아주 단단한 철학적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위정척사. 역사책에서 들어본 기억은 나는데 정확히 어떤 뜻이죠? 우리의 올바른 것을 지키고 외부의 사악한 것을 배격한다는 뜻입니다. 아하. 당시 선비들에게 올바른 것이란 성리학적 유교 질서였고 사악한 것은 서구 열강이나 일본 제국주의였죠. 이 철학에 따르면 나라를 지키는 것과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지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겁니다. 자, 이제 연결이 되시나요? 알겠어요. 독립기념관이 외부의 사악한 것을 배격했던 저항의 정신을 기리는 곳이라면 네. 성균관은 그 저항의 근거가 되었던 우리의 올바른 것, 즉 유교적 선비 정신의 본산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는 독립기념관을 통해 저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성균관을 통해 그 저항의 철학적, 문화적 뿌리를 지키려고 했던 겁니다. 정치적 저항과 문화적 수호가 결국 하나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임을 그의 삶 자체가 증명해 보인 거죠. 와, 정말 대단한 삶의 궤적이네요. 그렇죠. 학계에서 이론을 만들고 정계에서 현실에 참여했으며 은퇴 후에는 그 모든 것의 근원이 된 역사와 정신의 수호자가 된 겁니다. 칼럼에 정말 인상적인 대목이 나와요. 생전에 그가 의를 좇아 의병 전적지를 순례한다는 말을 자주 했다는 부분인데요. 네. 기념관을 운영하고 책을 쓰는 걸 넘어서 직접 자기 발로 그 역사의 현장을 찾아다녔다는 거잖아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하네요. 잘 다려 입은 양복 차림의 노신사가 먼지 나는 시골길을 걸으면서 100년 전 이곳에서 쓰러져간 이름 모를 의병들의 함성을 상상하는 모습이요. 바로 그 모습이 정신적 계승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보통 유산이라고 하면 재산이나 지위처럼 가만히 있어도 물려받는 것, 좀 수동적인 개념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정신적 유산은 다릅니다. 물려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내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되새기고 기억하고 현재의 내 삶 속으로 끌어와 실천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이 필요하죠. 의를 좇아 순례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능동적인 노력을 상징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에게 의병 전적지는 단순한 역사 유적지가 아니었던 겁니다. 증조부를 비롯한 수많은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가치, 즉 의의가 서려 있는 성지와도 같은 곳이었겠죠. 그 땅을 직접 밟은 행위를 통해 그는 과거의 선조와 정신적으로 교감하고 자신이 그 정신의 정당한 계승자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그리고 세상에 확인시켜 주었던 겁니다. 선조의 우국충정,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을 오늘날의 방식으로 실천한 셈인데 오늘날의 방식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지금 시대에 칼과 창을 들고 싸울 수는 없는 거니까요. 바로 그가 평생에 걸쳐 보여준 모든 활동이 그 답입니다. 학문으로 후학들에게 민족의 정체성을 가르치는 것, 정치인으로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 그리고 은퇴 후에는 독립운동사와 유교 문화를 지키는 일을 통해 우리 정신의 뿌리를 보존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현대사회에서 한 지식인이 우국충정을 실천할 수 있는 방식이었던 거죠. 선조의 정신을 박물관 유리상자 안에 박제해 두지 않고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해 21세기에도 살아 숨쉬게 만든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듣고 보니 칼럼 마지막에 인용된 선조의 가르침이 더 깊이 와닿네요. 기가 모아지면 살고 기가 흩어지면 곧 죽는다. 처음엔 이 말이 좀 추상적으로 들렸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면함 선생이 말한 기는 단순히 숨쉬는 생명 에너지라기보다 한 개인이나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정신 혹은 정체성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신이요? 네. 이걸 좀 더 현대적인 개념으로 바꿔볼까요? 예를 들어 어떤 회사가 고객 최우선이라는 즉 구심점을 강하게 모으고 있으면 모든 결정이 그 방향으로 향하면서 회사가 성장하죠. 네, 그렇죠. 하지만 그게 흩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마다 자기 이익만 따지며 딴소리를 하다가 결국 와해되고 말 겁니다. 아, 그렇게 비유하니까 이해가 확 되네요. 면함 선생은 가문과 나라의 구심점이 되는 그 정신, 그 길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봉합니다. 그리고 그의 증손자인 최창규 전 의원의 삶은 평생에 걸쳐 그 길을 다시 모으려는 과정, 그 자체였다고 볼 수 있죠. 한학 교육으로 씨앗을 심고 학문과 정치로 싹을 틔우고 마지막엔 수호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지켜낸 그야말로 길을 모으는 삶이었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추모 칼럼 덕분에 저희는 한 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진 정신적 유산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조의 신념이라는 씨앗이 후손의 삶 속에서 학문과 정치, 그리고 문화적 실천이라는 거목으로 자라나는 과정을 목격한 기분입니다. 그의 별세는 면함 최익현 선생으로부터 이어진 우국충정이라는 거대한 정신의 한 줄기가 멈춘 듯한 상실감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삶은 역사가 어떻게 과거의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사례로 남을 겁니다. 역사를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 역사를 살아내려 했던 한 인물의 이야기로요. 바로 그렇죠.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함께한 청취자님과 저희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후손이고 어떤 형태로든 과거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죠. 꼭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남긴 위대한 선조가 아니더라도 우리에겐 각자 부모님이나 스승, 혹은 존경하는 인물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가르침이나 신념이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이겠죠. 그저 좋은 말씀으로 머릿속에만 담아두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최창규 전 의원처럼 조금 서툴더라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취자님에게 계승해야 할 정신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을 더 의미 있게 만드는 여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